새 가방에 묻어있는 거뭇거뭇한 자국들, 혹시 때가 묻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용 기한이 끝나서 버려진 소방관의 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해 제작된 가방입니다. 세탁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그림인 거고,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화재 현장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니까는. 폐 방화복으로 제작해 튼튼하고 의미도 남다른 가방들, 이 가방의 제작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19 레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 소방관 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입었던 방화복을 가방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브랜드이고요. 가방 종류로는 백팩부터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폐 방화복을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이제 폐 방화복을 선택했던 이유는 소방관 분들을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옷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일인 소방관을 구하는 소방관 뭐 그런 것들이랑 되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걸 이제 업사이클링 하게 됐습니다. 사명인 119 레오는 레스큐 이치 아덜의 앞글자를 따와서 정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는 뜻으로 소방관이 우리를 구하듯 우리도 소방관을 구하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수익금 일부는 암투병 소방관에게 기부하는데요. 누적 기부액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소방관이 꿈이셨나? 뭐 가족분들 중에 소방관이 계신가? 소방에 진심이셨던 이유가 뭘까? 소방이랑 사실 연계는 없었지만은 그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전에부터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동경하네, 멋있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레오를 만들어 가야겠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좀 가볍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6년도 여름이었는데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이넥터스라는 동아리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소방에 대한 얘기가 그냥 가볍게 나왔었고 그러면은 일단 소방관 분들 만나보자 해서 소방관님 한 분을 만나 뵀었는데 그분이 자기 동료 중에 암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분의 부모님이 소송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게 저희 모티브가 됐던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2014년 혈관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김범석 소방관. 24살에 임용돼 8년 동안 1000회 넘게 재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유가족은 고 김범석 소방관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2015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분의 유언이 이제 내가 소방관 아버지로 기억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자신의 아들을 맡기면서 아버지한테 했던 건데 그 아버지는 또 아들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소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소방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넓게 본다면 소방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지 않을까? 바로 공감이 됐었고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동아리 프로젝트로 시작한 119 레오. 펀딩을 통해 가방을 판매하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반응은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펀딩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이 그 암투병 소방관을 몰라서 지원하지 않을 것 뿐이지 이게 안다면은 누구라도 지원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구매하신 분들은 2,000명? 그때 펀딩이 4천만 원 정도가 됐었고 그 기부금을 마련해서 이제 딱 전달을 드렸는데 그 김범석 소방관님 아버님이 기부금을 안 받으시면서 저희가 다른 두 분을 이제 기부금을 드렸는데 기부금 드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 두 분이 돌아가시. 네, 두 분 다 네. 진짜 공교롭게 또. 네, 그쵸. 뭐 그래서 사실 뭔가 자책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근데 그때 이제 그 고 김범석 소방관님 아버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도 너네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암투병 소방관이 되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의 역할이 단순히 기부금만 드리는 걸 넘어서서 이분들 좀 기억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비즈니스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창업을
직업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승우 대표의 오랜 꿈은 건축가였습니다. 마음은 정했지만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친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여쭤봤어요. 창업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이다. 근데 나는 건축가가 너무 되고 싶었던 마음을 또 이제 아시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들으시다가 건축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건축주가 돼서 건축가를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원을 해주신 거죠, 이거에 대해.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면서 되게 또 뭔가 호기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대표님 인생에서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이야기를 알기 전과 후가 갈리죠. 엄청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대표님은 좀 바뀌신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저 스스로는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원했던 뭔가 삶이 지금과 엄청 동떨어져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었던 게 저의 원래 꿈이었었고,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비즈니스도 이분들의 권리를 세상 밖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가 뭐 막 삶이 엄청 변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도구가 좀 바뀐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본질은 같다. 어느덧 4년차가 된 119 레오. 혼자였던 회사에 함께하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업의 성공? 근데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연매출이 뭐 거의 9억이다 이런 기사를 본 것 네. 같아서. 내가 나누고 싶을 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회사가 성장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뭐 저희도 연말에 기부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지만은 회사가 자리를 잡기 위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례를 든다면은 저희가 방화복을 수거해가지고 세탁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지역 자활센터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분들이 모여있는 작업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것들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고 김범 소방관님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그래도 계속 저희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그 소송도 포기를 안 하셔서 어떻게 보면 119 레오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아버님이 오히려 반대로 너는 119 레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내 아들의 그 유언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를 구한다라는 게 엄청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기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감에서 있는 것 같고 그 동감이라는 게 일방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가 그 용기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